얘들아 안녕. 네,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뇌에 이어서 우리 척수 그리고 대뇌가 관여하는 의식적인 반응과 그다음에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내용 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했는지 개념 확인하기 한번 채워보면서 복습하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된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와 연결된 뇌신경과 그리고 척수와 연결된 척수신경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죠. 쌤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지만 뇌신경과 그다음에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대뇌거칠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무슨 색을 나타낸다? 그렇지. 회색을 나타내고요. 같이 대답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쌤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속질은 주로 축삭돌기만 모여있는 백색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뇌거칠은 기능적으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쌤이 얘기했어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을 구성하는 뉴런도 연합뉴런입니다. 네, 요 이름에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자, 대뇌 뒤쪽에 위치하고요. 좌우 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평형 감각기관과 관련돼 있던 아이입니다. 뭐죠? 네, 손해죠, 손해. 네,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시상하부는 이것과 이것의 조절 중추로 항상성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율신경이랑 그 다음에 내분비샘이죠. 조절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홍채를 이용한 동공 크기 조절 그리고 안구 운동의 조절과 관련있는 곳은 중간뇌가 되죠.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뇌줄기는 손의 관뇌 중간뇌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는 중간뇌만 맞는 거고요. 손해가 아니라 연수. 연수. 그리고 간뇌가 아니라 뭐여야 돼? 그렇지. 뇌교. 이렇게 뇌교 연수 중간뇌로 구성되는 것이 뇌줄기입니다. 자, 심장박동, 호흡운동, 그리고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등을 조절하는 중추 누구였죠? 네, 연수죠. 자, 이렇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척수는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특징을 먼저 보시면 이 뇌구조로부터 쭉 이어져 있죠. 아래 이렇게 척수로 이어져 있고요. 이 척수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냐면 척추라고 하는 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뇌는 두개골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척수는 척추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척수의 구조를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쌤이 밑에 채워볼게요. 그래서 척수만 확대시켜 봤더니 어떻느냐? 척수도 대뇌처럼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는데 색깔이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대뇌는 겉질이 회색이었지만 척수는 백색입니다. 그리고 대뇌는 속질이 백색이었지만 반대로 여기는 척수는 회색질이래요. 대뇌와 척수의 회색질과 백색질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더 볼 거. 자, 보시면 이 척수의 뒤쪽을 우리가 후근이라고 하고요. 뒤쪽의 후예요. 그 다음에 앞쪽을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근은 뒤쪽으로 신경다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근은 앞쪽으로 신경다발들이 나오는 역할을 나오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다시 얘들아, 후근은 쌤이 뭐랬지? 신경다발이 모여있는데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 애들이요. 정보를 어디로? 중심으로 집어넣는 애들. 그러니까 어떤 뉴런으로 구성된 거야? 여기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여기 뭐 이렇게 구심성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형광펜을 써봐서 그래요. 구심성 뉴런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반면 아까 쌤은 전근은 뭐였지? 어떤 신경다발들이 중심에서
나오는 신경다발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뉴런, 즉 원심성 뉴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척수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다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는 감각기관과 연결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감각기관과 연결된 정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척수를 지나서 물론 대뇌로 올라가기도 하겠고 또는 척수 자체가 파악을 하기도 하겠죠. 중추이기 때문에 여튼 그 정보들을 다시 앞으로 나와서 어디로? 반응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척수예요. 자, 그러면 척수의 내용을 우리가 표로 한번 다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척수입니다. 척수는요, 연수와 연결되어 있고요. 네, 연수와 연결되어 있고, 네, 몸의 등 쪽을 따라 아래쪽으로 뻗어 있으며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죠. 척추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겉질은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었지? 대뇌는 회색이었지만 척수는 백색입니다. 그리고 척수는 오히려 속질이 뭐였다? 회색질이었어요. 그럼 우리 앞에 얘들아 지난 시간에 뇌할 때 했던 내용 떠올려 볼게요. 뇌할 때 했던 내용 떠올리면 어때요? 왜 회색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누가 모여 있어서? 그렇죠.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였어요. 그럼 반면에 백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백색으로 보인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축삭돌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축삭돌기 또는 신경섬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구조의 특징이 있었지. 척추는 마디마디마다 배 쪽으로는 어떤 신경다발이, 등 쪽으로는 어떤 신경다발이. 자, 그럼 배는 얘들 앞이야 뒤야? 앞이었지. 그러니까 뭘 이룬다? 전근을 이룬다라고 보면 돼요. 묶여서 하나의 전근을 이룬다. 등은 우리가 보통 뒤라고 하죠. 등을 앞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등은 후근을 이뤄요.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어떻게? 얘의 특징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요. 후근을 이루는 쪽은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어떤 신경다발? 구심성 신경다발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니까 배 쪽으로는 그렇죠. 원심성 신경다발이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전근과 후근까지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얘들아. 어떻다? 척수는 어떻게 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뒤로 들어서 앞으로 나온다. 자, 그럼 척수의 기능은 뭘까요? 척수의 기능은 이겁니다.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어디로 보내는 역할? 뇌로 보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들아 우리가 팔 이하 아래쪽을 생각하면 얘들아 여기서 다리나 여기 우리 몸통에서 다리나 몸통에서 뇌까지 다이렉트 연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통하는 거야? 자, 척수로 보내 여기서 척수로 보내서 척수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이죠. 뇌로 보내고 뇌의 명령을 다시 운동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이 척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즉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거예요. 뇌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들이 있겠지. 이 척수신경들과 뇌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다? 네, 척수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척수신경과 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있냐면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할 거니까. 얘도 반사의 중추에 의식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반사는 얘들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의식적이지 않은 반응. 내가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회피 반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피 반사는 어떤 걸까? 뾰족한 거에 찔렸어. 그럼 나도 모르게 떼는 거죠. 자, 너희들이 갑자기 뜨거운 걸 딱 맞으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바로 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이 회피 반사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 반사는 강한 피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요.
여기 좀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이런 뜻인 거 알면 되기도 해요. 자, 강한 피부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되는 게 아니라 뾰족한 거, 너무 뜨거운 거, 이렇게 강한 피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반응입니다. 피하는 반응. 이걸 우리는 회피 반사라고 합니다. 강한 피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네.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팔과 다리가 움츠러드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 움츠러드는 반응이다. 그래서 얘들아, 만약 내가 뾰족한 거를 찔려요. 이게 막 걸어가다가 어디 걸어가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뾰족한 밟고 찔려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발을 딱 들죠. 그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여기 앞에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떼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게 되면서 네, 피하는 반응을 회피 반사라고 하고요. 무릎 반사. 들어는 보셨을 거 아마 해본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나 무릎 반사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 무릎 쌤이 이 화면상에 무릎이 안 나와서 무릎이 있죠. 자,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이 몸통. 여기 의자. 이렇게 앉은 다음에, 네. 무릎에 여기 앞에 보면 살짝, 얘들 무릎 쪽 만져보면 이렇게 자리에서 살짝 만져보면 살짝 안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질 거야. 살짝 뭔가 들어간 부분. 그 부분. 무릎 앞에서 뼈 밑에 살짝 그 들어가 있는 부분, 안 되겠네. 여튼. 그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통 치잖아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통 하고 올라가요. 여기를 통 치면 반사적으로 움츠러들면서 다리가 통 하고 올라가요. 네, 이게 무릎 반사입니다. 네, 쉬는 시간에 하지 마세요. 쌤이 가볍게 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가볍게 안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튼 스스로 해보세요. 근데 스스로 하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여튼 네, 이러한 걸 무릎 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뇨 반사.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갑자기 이것이 마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영상을 본지 몰라서 쌤이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마를 수도 있고 갑자기 대변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변 마렵네, 대변 마렵네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 척수 반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사적으로 화장실이 가고 싶음을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할까? 쌤, 그러면 의식적이지 않은가? 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화장실 가는 거 보내주셔야죠. 네. 우리는 인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골격근을 가지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제 급하면 못 참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반사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척수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척수 생각보다 내용 많이 없죠. 그냥 연결시켜주는 아이구나,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구나, 척추해보를 받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하나 쌤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뇌와 연결된 신경은 모두 쌤 척수를 지나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본다면. 쌤이 분명히 척수 신경이랑 뇌랑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뇌와 연결된 신경은 모두 지날까?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얘기했겠지? 얘기했다고 믿어요? 네. 얘가 있죠. 뇌신경이 있잖아. 말초신경 중에 다이렉트로 얘들아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 뇌신경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뇌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목 부분은요, 얘들아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냐면 머리 부분이라고 정리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코 움직이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쪽 신경들은요, 네, 척수를 지나지 않고 바로 뇌와 연결된 뇌신경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 2, 3번 3개밖에 안 되니까 쌤하고 그냥 바로 한번 같이 채워보고 우리 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바로 조금 전에 했으니까 잘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척수는 무엇과 무슨 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뇌와, 그죠? 그리고 뇌와 연결해주는 거니까
네, 척수신경 사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뇌와 척수신경 사이에 척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척수의 겉질은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색이다? 그렇지, 백색질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얘들아 백색과 회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속질은 신경세포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질이다. 그러니까 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색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색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백색은 축삭돌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척수의 배 쪽에는 원심성 뉴런 다발로 이루어진, 자, 배는 얘들아 원심성 나오는 거잖아, 그치? 전근이 존재하고요. 등으로는 뒤로 들어가죠. 네, 들어간다. 구심성 신경다발로 이루어진 후근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약간 주문처럼 외우세요. 아시겠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쌤이 나중에 돌아와서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야. 자, 내가 뒤로 들어가서 하면 앞으로 나온다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어색하네요, 쌤이. 이제 영상을 계속 찍고 앞에 현미경만 있거든. 자, 지금. 그래서 조금 이상한데 여튼 한번 오늘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쌤이 평소 수업할 때보다 일찍 끝나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만 보고 오늘도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든 무조건 반사든 반응의 경로는, 큰 틀에서의 반응의 경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맨 앞에서 했어요.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지. 뭐예요? 감각기관. 그리고 감각기관의 정보를 누가 전달해 주나요? 그렇죠. 중심으로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 그리고 구심성 신경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연합신경. 그리고 이 신경이, 연합신경이 뭐예요? 명령도 내리죠. 누구를 통해서? 중심에서 나가는 원심성 신경. 그리고 이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는 어디에서? 반응 기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반응을 하도록 하는 이 큰 틀의 경로는 무엇과,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요겁니다. 바로 이 연합신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식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의식적인 반응 어딜 거칠 수밖에 없을까? 이 연합신경이 누구여야만 할까요? 그렇죠,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신경이 대뇌일 때, 근데 연합신경이라고 하긴 한데 이거 잠깐만 조정할게요. 미안. 중추신경. 물론 당연히 이걸 구성하는 게 연합신경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 그러니까 이 중추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걸 하려면 결국 중추는 누구여야 된다? 대뇌여야 된다는 거지. 대뇌가 중추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반사는 누가 관여만 안 하면 돼? 그렇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쌤, 대뇌 대신 그래도 뭐야 얘들아? 중추라는 애가 존재해야 되겠지. 어떤 중추들이 관여를 하느냐? 여기는요, 척수, 연수, 중간뇌. 뇌가 중추로 작용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면 대뇌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살짝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데 무조건 반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게 약간 코딩이 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하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사는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뇌 반사 뭐로 구분하냐면, 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중추입니다. 그래서 중추가 척수면 척수 반사,
중추가 연수면 연수반사. 그 다음에 중추가 중간내면 중간내 반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내면 중간내 반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척수 반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반사 등이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내는 동공 반사. 요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반사와 별표 치면 또 얘가 너무 중요한 줄 알겠지. 그냥 네. 무릎 반사와 회피 반사와 배변 배뇨 반사는 척수다. 동공 반사는 중간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 반사는 다 어디다? 연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무조건 반사의 특징입니다. 자, 자극을 받아 반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는 얘들아,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왜 빠르게 일어나냐면, 일단 경로가 좀 짧습니다. 대뇌까지 안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경로가 짧기 때문에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몸을 보호하는데, 이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쌤이 척수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회피 반사. 쌤, 무언가 찔렸으면 분명히 제가 손을 떼기는 하는데, 발을 떼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뭘 느껴? 아프다라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쌤, 아파서 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아픔이 조금 뒤늦게 와요. 조금 뒤늦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는요, 네, 일단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는데 이때 자극은 대뇌로 전달은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게 약간의 시간차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다만 그 피하는 경로가, 피하는 반응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가 의식적인 반응 경로보다 짧다고 할까요? 빠르다고 할까요? 짧다고 하는 게 맞겠죠? 짧기 때문에 이 무조건 반사가 조금 더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후에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뇌가 빨리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요, 회피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통증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속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는데 뜨거, 이건 아니에요. 뜨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떼고 뜨거, 이건 아닌 거잖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뜨거워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영상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쌤이 그냥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의식적인 반응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 감각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감각기. 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A를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의식이야. 그치? 그럼 A이기 때문에 A를 따고 어디로 자, 뒤로 들어갔지, 얘들아?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의식을 위해서, 네, 대뇌로 가야 되겠죠. B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C. 그리고, 자, C를 지나서 내려와서 D. 그리고 E. 네, 그리고 반응기 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반사의 경로는 어떻게 일어난다? 똑같이 일단은 감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네, A로 갑니다. 근데 얘는 더 이상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B, C, D 경로로 가면 누구를 거치게 돼서 대뇌를 거치니까 이 경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감각기에서 누구? F로 바로 가는 거죠. 네, F를 갔다가 E를 갔다가 그래서 반응기로 간다. 그럼 얘는 무슨 반사가 되는 거야? 중추가 누가 되는 거야? F가 누구예요? 중추. 척수가 되니까 척수 반사의 경로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개념 확인하기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할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네, 여기 6문제 빈칸 채워보고 그다음에 나서 개인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